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재정의 1조 달러를 5월 말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방화 사건 용의자가 한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FBI가 버지니아에서 악명 높은 멕시코계 범죄 조직 MS-13의 미국 내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팍스뉴스 조사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 4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요 대학들에 이어 미시간 대학도 DI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 유일한 한인 의원 아이린 신 의원이 모든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전하는 K나우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각종 행정정책, 특히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한인을 포함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들이 밀집한 이곳,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이들을 상대로 한 한인 자영업자들까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와 도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무리하게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해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오는 5월 말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며 작업이 실패한다면 미국이라는 배는 가라앉을 것이라며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연방의회 예산처 CBO는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2029년까지 GDP의 107%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입니다. 더불어 2024 회계연도의 연방재정 적자는 1조 8,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부채가 아닌 부채에 덧붙여지는 이자만 1조 달러. 하나로 무려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이 트럼프 개인의 성향에서 나타난 극우적 위헌 정책으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이나 반트럼프 세력들은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 즉 5월 말까지 정부 효율부가 1조 달러의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로써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현재 연방 지출을 6조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감축 목표는 2024 회계연도 국방을 제외한 전체 예산 1조 8천억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임시 공무원으로서 연 130일만 근무하며 이번 정부 효율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를 하면 신속히 수정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도하에 연방정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전체 인력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력 재배치와 비효율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티브 데이비스 정부 효율부 최고 운영 책임자는 현재 약 24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460만 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다며 이 비효율의 상징과도 같은 시스템부터 바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도 사람 수보다 카드 수가 많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를 향한 비판은 많지만 정작 어떤 절감 항목이 문제인지 물으면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사기와 낭비로 가득한 시스템을 바로 잡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머스크의 정책에 반발해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공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과 고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혁명이며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 개혁이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지출 감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미국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기간 동안 천문학적 규모인 미국의 국가 부채를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연방소득세를 없애고 공화당이 이상향인 작고 투명한 연방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용의자가 한인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국은 용의자가 단순한 테슬라 자산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새벽 2시 45분,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테슬라 충돌 수리센터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화염병을 던집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인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고 사건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혼다 엘란트라 차량이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FBI와 라스베가스 경찰은 차량 추적 기술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드론까지 총동원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열흘 만에 한인 남성 36세 폴 김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영화 촬영 감독으로 알려졌으며 방화, 폭발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케빈 맥마일 라스베가스 경찰서장은 이번 수단은 첨단 기술력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FBI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화염병은 펜틴과 에탄올이 혼합된 유리병으로 일부는 점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테슬라 차량 5대가 피해를 입었고 건물 외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리지스트, 즉 저항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김 씨가 사건 당일 오전 2시 36분부터 2시 48분 사이 수리센터 인근에 머물렀다는 위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알리바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 산탄총, 권총 등 각종 무기와 부품이 다수 발견됐으며 불법 소지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FBI 라스베가스 지부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구속 수감 중이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법정 출석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용의자의 동생 앤드류 김 씨는 NBC 뉴스 인터뷰에서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는데 체포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슬라를 비롯한 자산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 흐름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의 배경과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FBI가 버지니아에서 악명 높은 멕시코계 범죄 조직 MS-13의 미국 내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은 미국 내 범죄 조직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27일 버지니아주 우프리츠에서 MS-13, 즉 마라 살바트루차의 미국 내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인구도 많은 이 지역은 워싱턴 DC 인근 교회 도시로 이번 체포는 워싱턴 근교까지 뻗친 세계 최악 조직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용의자는 미국 동부에서 활동하는 MS-13의 탑 3급 인물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FBI와 버지니아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정밀 수사를 통해 우프리츠 내 거주지를 특정했고 특수기동대가 투입된 새벽 작전 끝에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충돌이나 부상은 없었으며 작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펜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과 카시파탈 FBI 국장은 우프리츠 인근에 마련된 전술작전센터에서 작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토드 블랑시 법무부 차관과 에밀밥 고위 관리도 현장을 참관하며 이번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펜 본디 장관은 체포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수사팀은 우브리지 중심가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완수했다며 오늘 버지니아는 물론 미국 전체가 더 안전해졌다. 이자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FBI 외에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 연방주류국, 담배, 화기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 버지니아주 경찰 등이 참여해 치밀한 공조수사를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펜 본디, 카시 파텔, 톰 호먼, 크리스테인이 MS-13 지도자 체포에 기여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이들을 치하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미국 내 활동 중인 범죄 조직 및 마약 카르텔의 핵심 인물을 겨냥한 일련의 작전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최근 2달간만 해도 10대 수배자 중 3명이 체포됐으며 국경지대에서도 불법 이민 및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MS-13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지에서 본고지를 두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텍사스 그리고 이번 체포가 이루어진 버지니아 등지에 광범위한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FBI와 이민세관 단속국은 수년간 MS-13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에는 고위 조직원 수십 명이 체포 또는 추방됐으며 미국 내 활동 근절을 위해 연방 및 지역 수사기관 간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9주 만에 놀라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9주 만에 지지율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이는 그의 첫 임기 중 가장 높았던 수치와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이후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구호 아래 강력한 리더십과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행정명령 100건 이상에 서명하며 전임 행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개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공화당 지지층의 강력한 결속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텍사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 데런 쇼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초반에 일부 공화당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있다며 당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는 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 닐 유하우스도 지금 트럼프가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은 그의 첫 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의 정책 추진이 국민의 기대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 응답은 51%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사이클상 불리한 이슈가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지 기반이 더 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수년 만에 가장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로 미국 국민들이 수년 만에 대통령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논란, 남부 국경 문제,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며 미국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우편투표 규정을 변경하는 등 주요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5일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절차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권자 등록 요건의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유권자로 등록할 때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유권자 명부와 그 관리 기록을 국토안보부와 정부 효율성 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시민권자의 명부 포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선거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으로 유권자 신원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자기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투표권 옹호단체들은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가 오히려 정당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합법적 유권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경합주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난 센터 for Justic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중 약 11%에 해당하는 2천만에서 2,500만 명이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는데도 비용과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우편투표 규정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우편투표는 선거일까지 투표가 완료되고 수령돼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선거일 전에 발송되기만 하면 도착일이 늦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와는 상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 내 대학가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즉 DEI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대학과 버지니아의 커먼웰스 대학교 등에 이어 미시간 대학도 DEI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교육 현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반대로 캠퍼스 내 정치적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오랫동안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며 DEI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DEI 사무국을 폐쇄하고 입점력 전략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연방정부 자금 지원 축소 경고 이후 나온 결정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2016년 이후 약 2억 5천만 달러를 DEI 프로그램에 지출했습니다. 조던 에커 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은 다양성 노력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미시간 대학의 소수 학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에 투입된 불균형적인 금액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행정 간섭비에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DEI 사무국 폐쇄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장학금 확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DEI 부서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DEI 정책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최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DEI 부서를 해체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DEI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와 UC 버클리, UCLA, UC 얼바인 등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2023년 대법원의 인종 기반의 차별 금지 판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미국 대법원 판결로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자 우대 조치를 종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들이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이 백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시간 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DEI 부서 해체 움직임이 앞으로 다른 주의 대학들로 얼마나 더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버지니아 주의회 유일의 한인 의원, 아이린 신 의원이 오는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력 신정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각계 인사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는 아이린 신 의원을 위한 응원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의원의 3선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 한인 단체장들과 지역 청소년 인턴들까지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치 후원 행사를 넘어 한인 정치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And now I'm the only Korean American in the Virginia General Assembly, and I take that responsibility pretty seriously. As the only Korean American in the General Assembly, it mean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I am accountable solely to you. I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facing something, then I feel like a personal taking gum to go and handle that responsibility. And I know that the kinds of challenges our community faces are really dynamic. You have issues from small business to healthcare to public education, because I think what we all care about that is unique and a testament to our community is that we really care about each other. 신 의원은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부 정치권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급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실을 정확히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eople are feeling like maybe one party or the other is more radical than they really are. But I would say that for me and for what I see in my party, I would say the Democratic Party is not radical. When I'm out here talking about everybody should have right to health care, I don't think that's radical, right? When I say that everybody should have access to a good public education, I don't think that's radical. And when I say I think everybody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good roads, clean air, clean water, those are basic necessities. I don't think anybody would say that is radical. And so I would say that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out there about politics, and I hope that as people get more interested in civic engagement, as they pay attention to what politicians are saying, they'll be able to discern for themselves what is true and what is misinformation. 신 의원은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권 참여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vote because it demonstrates we can build political power. You have to have a voice in order for the people in power to listen to you. Part of why I think it's so important for us as a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exercise that is because especially this year 주지사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때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with the new governor in office, I think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f they demonstrate that we have a power and that we have a voice, they will be more responsive to us with this new governor next time. 아이린 신 의원은 2021년 처음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육과 복지, 경제적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 그녀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커뮤니티의 동반자이자 목소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신 의원의 존재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청소년 인턴들도 무대에 올라 신 의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한 정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한인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비롯해 신순희 이사장, 윤영재 전 회장, 김유숙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송재성 한미자유연맹 총재 등 정치, 통일, 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대표들이 자리해 신 의원의 재선을 위한 지지를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린 신 의원. 그녀의 3선 도전은 단순한 선거 그 이상으로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보라는 과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응원처럼 더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연대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28일 뉴스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